자, 이번에는 그 육상 관측 위성 및 센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그 지구 표면의 대상이 육상과 해상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그리고 많은 변화나 그리고 대상들은 주로 육상에 있어요. 그래서 육상 관측 위성과 센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위성 영상 그 분야에서 즉 그 원격 탐사 부분에서는 가장 주된 관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 대표 주자가 랜셋이라는 위성이 있어요. 랜셋. 뭐 이름에서 대충 짐작이 가죠. 랜드 옵서베이션 세럴라이트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그 위성 이름이 랜셋이라는 위성이 있습니다. 이런 그 지구 표면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히 제작된 그 최초의 그 랜셋 위성은요. 랜셋 1은 그 72년도에 나사에 의해서 처음 시작됐는데 사실 이름은 그 당시는 랜셋이라고 안 불렀어요. 사실은 ERTS-1이라 그래서 이름부터 또 대충 그 목적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. Earth Resources Technology Satellite. 그러니까 지구 자원 탐사 위성이에요. 자원 기술 위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자원 탐사를 위해서 처음에 시작됐던 게 72년도에 ERTS-1인데 후에 이름을 랜셋-1이라고 바꾸고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그 올라가고 있는 위성입니다. 이런 랜셋 그 위성은요. 당연히 무인 위성 플랫폼이고요. 그리고 주된 센서는 다중분광, 즉 멀티 스펙트럴 스캐너를 가지고서 지구 관측 데이터를 과연 수집할 수 있을까? 처음에 만들 때는 그 가능성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실험으로 설계됐는데 그 후에 그 기능이 우리가 그 확인된 후에는 아주 방대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위성이 그 그림이 랜셋 그 초기 랜셋 위성의 형태이고요. 1985년도에 이르러서 그 이전까지는 그 소위 그 클래시파이드된 그 정보였죠. 그렇지만은 상용화되기 시작했는데 85년도서부터 그 상용화된 이후에 이제 많은 민간이나 그리고 응용 그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은 거의가 아니라 그냥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요. 이 그 랜셋 위성 그 프로그램 자체의 장점은요.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. 그러니까 72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40년 가량 계속되고 있고 그 일관성 있게 계속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장기간의 모니터링 또는 뭐 역사적인 기록이라든지 그런 연구 목적으로 많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아주 데이터는 그 방대한 아카이브가 제공되고 있고요. 우리가 나중에 한번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제공되는지 살펴보는 시간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 랜셋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원격 탐사의 그 아주 성공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랜셋이 이 랜셋이 성공되게 된 이유는 한 세 가지로 보통 우리가 분석해서 그 이해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구 관측에 아주 적합하도록 짜여진 스펙트럼 밴드로 구성된 센서의 조합. 그러니까 센서 자체가 지구 관측에 아주 적합하도록 센서의 그 밴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. 하나는 그 기능하는 공간 해상도, 즉 적절한 공간 해상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. 그리고 적절한 면적의 범위, 즉 관측 폭이나 재방문 기간 또한 그 활용하기에 아주 적절한 그 값을 갖고 있었다고 그리고 갖고 있고 지금도요. 그 분석 그 보통 평가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랜셋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? 모든 랜셋 위성들 지금 가장 최근에 올라간 게 아마 랜셋 8일 거예요. 작년인가 재작년에 올라간 게. 이런 랜셋 그 위성들은요. 태양 동기화된 극궤도입니다. 우리가 알다시피
그 육상 관측 위성들은요 다 극궤도예요. 그리고 태양 동기화돼 있다 그랬죠. 왜냐하면 동일한 대상 지역을 동일한 조명 조건으로 여러 번 측정해야지 우리가 그 변화 탐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모자이크 할 때 훨씬 더 그 보정이 필요 없는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고도는 약 700km 상공에서 지금 작업이 되고 있고요. 재방문 기간은 약 16일 정도, 그러니까 half months죠. 그리고 조명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적도를 언제 지나냐면 오전 시간에, 아침 시간에 적도를 지나도록, 아마 여기에 지금 자세한 정보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 의하면은 그 극궤도를 따라서 북극에서 남극 쪽으로 내려오면서 그 소위 적도를 지나는 로컬 타임이 9시 42분 AM으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볼 수 있고요. 지금 보다시피 그 뭐 자세한 그 숫자는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 관측 폭을 한 159 또는 185km 폭으로 촬영이 일어나는데 지금 보다시피 그 바로 다음 그 라인을 갈 때는 그러니까 한 15일 정도의 그 위치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15일에서 16일이 그 재방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랜셋 그 위성에는요 딱 한 가지의 그 센서만 올라가 있는 건 아닙니다. 그 여러 가지가 올라가 있어요. 근데 사실은 그 동시에 다 그 촬영된다기보다는 초기에는 그 어떤 센서가 작동되다가 그걸 버리고 다른 센서를 탑재하고 뭐 이런 식의 조금 겹치기도 합니다만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센서로 찍은 그 이미지가 랜셋 아카이브에서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하나는 RBV라는 카메라 시스템도 있었고요. 지금은 이거는 탑재되지 않고 초기에만 있었습니다. RBV라는 거는 카메라 스캐너가 아니고요. 그리고 두 개의 스캐너가 있어요. 멀티 스펙트럴 스캐너 MSS라는 것과 Thematic Mapper라고 하는 TM 스캐너 두 개가 있었습니다. 사실 MSS도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측정하진 않아요. 초기에 주로 랜셋 1부터 3인가 아마 4인가까지만 그 MSS가 탑재됐었습니다. 멀티 스펙트럴 스캐너. 그렇다고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. 그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MSS가 그 제공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TM, Thematic Mapper라는 그 센서가 주로 그 우리 그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랜셋 TM은 거의 뭐 표준이에요. 우리가 그 인공위성 자료다 그러면은 랜셋 TM이 가장 많은 그런 그 영상을 제공하는 그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랜셋 TM에서 제공되는 그 데이터의 관측폭은요 185km 정도의 관측폭으로 촬영되고요. 보통 그 우리가 풀 씬이라 그러는데 하나의 그 영상이 제공될 때 스퀘어로 185바이 185km로 그 잘라서 제공된다고 보시면은 그 지금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. 자, 우선 MSS 센서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멀티 스펙트럴 스캐너, 말 그대로 그 다중분광 스캐너 처음 버전이에요, 이게.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쓰는 용어 자체가 그 이름이 돼 버린 건데, 이 MSS 같은 경우에는요 지구 표면에서 나오는 그 일렉트로매그네틱 복사 에너지를 4개의 채널로, 즉 4개의 대역으로 우리가 감지해서 측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러한 그 4개의 그 밴드 하나하나가 다 자기 그 해상도가 동일하게 주어지는데요. 한 60 곱하기 80m 정도, 80m의 그 공간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어림잡아서 한 70바이 70 정도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겠죠. 한 그런 정도의 해상도를 보시면 되고요. 그 복사 해상도는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됐던 그 시스템입니다. 10비트, 그러니까 1024 밝기값 분포로 측정되고요. 그리고 그 초기 버전이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오실레이팅 미러를 사용해서 그 스캐닝을 한
즉 어크로스 트랙 스캐닝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어크로스 트랙 스캐닝 방식으로 작동됐고요. 그리고 뭐 6개의 스캔 라인이 그 서쪽에서 동쪽으로 훑으면서 동시에 말하자면 그 데이터를 얻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6개의 라인을 동시에 측정하는 거죠. 지금 사실은 그 그림을 오른쪽에서 어떻게 MSS 스캐너가 작동됐는지를 그 도식화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스와스, 즉 그 스와스 폭을 따라서 우리가 스와스 폭은 당연히 서쪽에서 동쪽이 스와스 폭입니다. 북쪽에서 남쪽이 진행 방향이고요. 위성의 지금 여기 화살표로 되어 있는 Direction of Orbital Flight라는 것이 진행 방향이고 그 방향에 가로질러서 그 어크로스 트랙을 따라서 스캐닝이 되는데 지금 6개의 라인을 동시에 그 스캔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센서가 그러니까 또는 디텍터라고 부르죠. 센서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감지기를 디텍터라고 그러는데 그 디텍터가 그 6개가 작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죄송합니다. 여기서는 6개의 밴드당 6개가 지금 그 작동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4개의 밴드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디텍터는 4개 64, 24개가 디텍터가 탑재돼서 그 측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오실레이팅 미러를 통해서 스캐닝을 그 트랙 방향, 어크로스 트랙 방향으로 이렇게 스캔하는 그런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면 그 MSS 센서로 측정된 데이터를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여기서는 그 4개의 밴드인데,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테이블에 보면은 밴드별 그 파장대역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. 그런데 약간 조금 그 헷갈리게 좀 돼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순전히 히스토릭 리즌입니다. 원래 랜셋 1번부터 3번까지는 그 RBV라는 그 소위 카메라 시스템이 3개의 밴드를 잡아먹었어요. 그래서 4, 5, 6, 7이 사실은 MSS의 1, 2, 3, 4에 해당되고요. 랜셋 4번, 5번부터는 이제 그 RBV라는 그 아까 얘기한 그 카메라 RBV 카메라 시스템을 버렸거든요. 더 이상 탑재를 안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정식적으로 MSS 센서의 1, 2, 3, 4 밴드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동일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장비 자체는 똑같은 건데 밴드의 번호를 다르게 매겼던 그러한 그 히스토릭 리즌이 있고요. 거기에서 4번과 5번과 7번, 즉 여기 지금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. 지금 랜셋 1, 2, 3 그 위성에 탑재됐던 MSS의 4, 5, 6, 7 중에 4번과 5번과 7번을 각각 블루, 그린, 레드로 해서 즉 적외선 사진이죠.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4번이 여기 그 밴드 구성을 한번 보세요. 4번 밴드가 그린 컬러고요. 5번 밴드가 레드 컬러입니다. 그리고 6번과 7번이 둘 다 니어 인프라레드인데 그냥 파장대역만 좀 달라요. 0.7, 0.8, 0.8, 1.1 아주 근적외선입니다. 그런데 그 4번, 5번, 7번을 이렇게 그 RGB로 해가지고서 그 우리가 적외선 그 사진으로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 하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붉게 표현된 부분은 그 식물 활동이 왕성한 지역을 나타내고 있죠. 자, 어쨌든 그 밴드 구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. 앞에 2개 1번과 2번 밴드는요. 그린 컬러와 레드 컬러 밴드고요. 그리고 3번과 4번이 그 니어 인프라레드를 측정하도록 그 만들어진 게 MSS 그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까 그 살짝 앞에서 언급을 좀 하고 지나갔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도 그 초기 랜셋 위성에 탑재된 그 RBV 그 카메라 센서에서 찍힌 게요. 즉 Return Beam Bdcon이라는 뭐 이름에 가진 센서인데 RBV는 약자고요. 이 센서는 어떻게 보면 비디오 카메라와 참 유사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름도 그렇죠. 비디콘. 근데 랜셋 1, 2, 3 밴드에서 사용되었습니다. 초기
1, 2, 3번의 그 소위 랜셋 위성의 그 밴드도 세 개의 1번, 2번, 3번 밴드가 이 그 RBV에 사용되고요. 이 RBV는 그 MSS보다는 높은 지상 해상도를 갖는 장점이 있었습니다. 높은 해상도라는 거는 그 30m짜리의 해상도를 그 제공을 해줬다는 얘기인데,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이 MSS는 60 곱하기 80m 정도의 해상도인데 그보다 훨씬 좋은 해상도로 그 제공됐고요. 그리고 전색성, 즉 그 판크로매틱 밴드도 제공을 해주고요. 그리고 해상도 30m짜리 그 TM7 밴드가 출현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겹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RBV가 랜셋 3 그 버전 3 이후부터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. 랜셋 3까지만 사용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여기서 그 표준 RGB 배열이라 그래서 그 랜셋 MSS의 그 4, 5, 7번 밴드를 지금 아까 앞에서 봤던 그걸 컬러 인프라레드 포토그래피로 사용해서 우리가 그 보여줬는데요. 즉 그 컬러 적외선 컬러 사진이라고 부르는 걸 만들 때는 랜셋 MSS 자료 같은 경우에는 4번, 5번, 7번 밴드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요. 그 만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여기서 그 설명함인데 이미 뭐 여러분들 퀴즈에서도 오늘 봤기 때문에 대충 그 알 겁니다. 그 원래 그 4번 밴드가 그린 컬러 그 파장대지만 우리가 블루 컬러로, 그리고 5번은 레드 컬러 파장대지만 그린 컬러로 표현하고요. 그리고 그 적외선은 당연히 색깔이 없잖아요. 7번 밴드를 레드로 해서 우리가 CIR 포토그래피를 그 찍은 것처럼 흉내내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게 되면 지금 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다른 그 이건 아프리카 지역인데요. 케냐, 탄자니아 지역의 그 식물 분포를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식물이 분포되고 있는 지역임을 알려주는 아주 좋은 응용 분야가 많은 그러한 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 MSS 센서도 이제 더 이상은 작동을 안 해요. 그 데이터만 있습니다. 데이터는 92년도에 중단됐기 때문에 수집이 그 이전까지의 데이터는 제공이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이전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려면 당연히 그때 사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활용되고는 있습니다. 자, TM 밴드는 랜셋 4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랜셋 4에서 그 TM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그 MSS가 사용이 중단된 겁니다. 그 이유는 그 향상된 기능 때문에 그 소위 대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. 어떠한 종류 정도의 그 기능이 향상됐는지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요. 일단은 TM 센서를 쓰면서 해상도, 공간 해상도가 좋아졌어요. 그리고 복사 해상도도 좋아졌습니다. 즉 그 MSS 센서에 비해서 죄송합니다. 그 60m 곱하기 80m짜리였던 것이 그 공간 해상도가 30m급으로 좋아졌고요. 그 복사 해상도는 뭐 좋아졌다기보다는 그냥 픽스를 8비트 정도면 충분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그 1바이트를 쓰기 시작했고요. 그리고 미세한 스펙트럼 대역, 즉 그 분광 해상도가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. 분광 해상도가 좋아졌다는 것은 채널 수가 늘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, MSS 같은 경우에는 아까 테이블에서 봤듯이 4개의 밴드로 구성되어 있는 데 반해서 그 TM 그 소위 Thematic Mapper는요 7개의 밴드로 더 많은 채널을 우리가 측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또한 그 장치에 그러한 그 개선이 있었는데, 밴드당 그 MSS 같은 경우에는 6개의 디텍터를 그 사용해서 그 측정을 했었는데, 그 TM 같은 경우에는 16개, 즉 뭐 다 그렇지는 않아요. 밴드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그 적외선을 측정하는 밴드만 예외인데 보통은 그 6개 밴드들은 16개의 디텍터로 우리가 측정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감지기에 그러한 그 퍼포먼스가 더 좋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 얘기는 뭐냐면
지금 볼까요? 16개의 스캔 라인 여기 써 있네요. 죄송합니다. 아까 설명 못했는데 10밴드만은 예외라 그랬죠. 그 서멀 그 소위 채널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디텍터로 스캐닝을 하는데 나머지 1번부터 6번까지는 그 6개의 그 밴드는 16개의 스캔 라인으로 이것도 역시 그 어크로스 트랙 스캐닝 방식을 쓰기 때문에 스캐닝 거울을 사용합니다. 그러니까 스캐닝 거울을 앞에서 뒤로 훑는다는 거는 사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 방향을 훑는 방향인데 그게 바로 어크로스 트랙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죠. 이 거울을 사용해서 하는 거고요. 그 각 스펙트럼 밴드는 그 동시에 따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이 16개의 스캔 라인을 통해서 모든 밴드가 그 동시에 측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와 같이 16개의 스캔 라인을 측정을 하다 보니까 MSS는 6개만 썼던 거에 비해서 더 많은 그 라인을 동시에 측정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. 그 위성에서 그 위성 센서의 중요한 스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드웰 타임이라고 부르는 건데 드웰 타임은 하나의 그라운드 레졸루션 셀을 쳐다보는 그 시간입니다. 보통 체류 시간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요. 한 픽셀을 측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 시간을 우리가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. 더 오랫동안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. 16개를 동시에 측정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데이터의 그 퀄리티가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데이터의 기하 학정 및 복사의 무결성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그 이점이 있기 때문에 TM 센서를 그 통한 얻은 자료가 더 활용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. 요약을 해보면 TM은 공간 해상도는 30이고요. 열 적외선 밴드, 그러니까 7개 중에 하나는 달라요. 그게 사실은 6번 밴드인데 그 6번 밴드만은 120m짜리의 해상도로 제공되고요. 모든 채널은 8비트로 우리가 기록이 됩니다. 그러니까 256개의 밝기 값으로 기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즉 복사 해상도가 8비트인 거죠. 자, TM 밴드는 그 7개의 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7개의 밴드의 구성과 그리고 그 소위 응용,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 좌측에 1번부터 2, 3, 4, 5, 6, 7개 돼 있는데 아마 이제 또 그 나중에 이유도 한번 설명할 텐데요. 좀 그 밴드가 점점 커지면서 숫자가 파장대가 커지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사실 이거는 그때 그 당시에 실수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6번 밴드가 서멀 밴드로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. 근데 이거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옛날에 기록된 거라서 그대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.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1번 밴드를 보면요 0.45부터 0.52, 0.52부터 0.6, 0.63부터 0.69 즉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시 영역은 0.4부터 0.7 마이크로미터잖아요. 그러니까 그 1번은 지금 파랑색 블루 컬러 파장대라고 보시면 되고요. 2번은 그린 컬러, 3번은 레드 컬러의 파장대를 측정하는 그러한 그 밴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 가시 영역들이 어디에 활용되는지 응용 부분을 한번 좀 보면요. 블루 컬러 같은 경우에는 토양하고 식물을 식별할 때, 그리고 해안에 물을 매핑할 때, 그리고 침엽수하고 낙엽수 구분도 이 블루 컬러가 그 파장대가 그 정보를 좀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린, 당연히 그린은 식물이겠죠, 그죠? 특히 건강한 식물의 녹색 반사율을 매핑할 때 이 2번 밴드에 해당되는 그린 컬러 파장대가 활용되고요. 3번 그 밴드에 해당되는 그 붉은색 파장대는요. 이것 역시 식물 또는 그 비식물, 그죠? 식생 또는 비식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구분하거나 또는 식물의 종도 우리가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. 식물의 종류도요. 그리고 니어 인프라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번부터 이제 인프라레드 영역이죠. 4, 5, 6, 7이 다 인프라레드인데 4번과 5번과
7번이 거의 앞쪽에 있는 근적외선들이고요. 6번이 열적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4번 같은 경우에 아주 그 가시형에 가깝게 붙은 0.76에서 0.9니까 가장 근적외선이죠. 짧은 파장대에 이 친구들이 식물의 종류, 건강 상태 또는 생물량 식별하든지 또는 수체 묘사라 그래서 그 워터 바디를 우리가 물의 양 같은 거를 우리가 조금 식별이 가능하고요. 토양의 수분도 우리가 그 감지하는데 요 니어 인프라레드가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 파장대 보통 이거는 그 뭐 short wavelength infrared라고 부르는 건데 1.5부터 1.75 마이크로메타까지 해당되는 건데요. 이 친구들은 토양과 식물의 습도에 주로 민감하고요. 그리고 눈과 구름 덮인 지역을 구분할 때, 그러니까 육상이지만 육상 위에 존재하는 대기 상태에 있는 구름, 그리고 그거 지표에 있는 눈, 그 두 개가 얼핏 보면은 가시형에게서는 같은 그 빛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그 짧은 파장에 갖는 근적외선에서 우리가 그 구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더멀 인프라레드는 마지막에 하고요. 7번 밴드가 바로 그 다음 파장대역이거든요. 2.08부터 2.35. 이 친구는 그 광물과 관련된 즉 그 암석의 종류를 구분한다든지 아니면 식물의 역시 수분 함량도 여기서 정보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더멀, 그러니까 6번 밴드가 더멀 밴드예요. 10.4부터 12.5의 그 마이크로메타 파장대를 갖는 건데요. 얘는 말 그대로 열과 관련된 거를 정보를 줍니다. 그리고 이 열과 관련돼서 또 식물의 스트레스 받은 정도 또는 토양의 수분 구분,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도시나 그 소위 물 위에 온도 측정을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6번 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. 6번 밴드만 해상도가 또 달라요. 아까 얘기했듯이 나머지 1번부터 7번까지는 그 30m급 해상도지만 6번 밴드만 120m급 해상도로 해상도가 떨어집니다. 하나 밴드만. 그게 랜셋의 조금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런 그 랜셋 위성에 그 탑재된 그 센서들 TM 그리고 MSS 센서 얘기를 했잖아요. 얘네들은 그 다 그 지구 표면에서 그 육상에서의 그런 그 대상을 관측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응용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. 뭐 자원 관리, 뭐 매핑 지도 만드는데, 그리고 환경 모니터링, 그리고 특히 변화 감지, 그 육상에서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숲 벌목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하는데 많이 활용된다고 볼 수 있고요. 지금 사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이 1984년도와 91년도, 그러니까 한 7년 사이에 벌목된 또는 그 소위 숲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는 그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좌측에 붉게 표현된 부분이 소위 황폐화된 숲을 얘기하는 건데 더 확산된 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죠. 그리고 그 랜셋 TM 같은 경우에는요, 그 공간 해상도가 그 이전에 어떤 것들보다도 그 특히 MSS에 비교하면 좀 좋다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갖고 있는 그 분광 해상도 측면에서 보면은 그 침엽수 숲의 그 수확 영역 클리어 컷이라 그래서 즉 그 벌목 상태죠. 이것도 그것을 명확하게 묘사해 주는 그러한 그 해상도와 그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른쪽도 중간에 있는 이 그 그림은 캐나다 엘버타라고 부르는 지역에서의 그 클리어 컷 상태, 즉 벌목형 양상을 아주 명확한 그런 기하학적인 그 영역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. 그 오른쪽 제일 밑에 있는 거는 그 7개의 밴드로 측정했을 때 우리가 어떤 거를 그 어떤 데이터를 얻는 건지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즉 이거는 그 플로리다 지역의 그 어떤 그 랜셋 사진을 7개의 밴드를 지금 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지금 보면 숫자를 보면 그 밴드인데요. 1번부터
7번까지 그리고 6번이 오히려 마지막에 놓은 이유는 그 해상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고요. 지금 보면은 각각의 밴드가 그 특정한 그 파장대, 즉 파랑색 파장대, 그린, 레드, 1, 2, 3번이 그 가시 영역 파장대고요. 4번, 5번이 근적외선, 그리고 그 7번까지가 그 이거는 미드 인프라레드죠. 미드 웨이브랭스. 그리고 6번이 서멀 인프라레드인데 그 동일한 대상 지역이지만 파장대가 다르면 그 찍히는 그러한 그 기록되는 밝기 값의 분포가 변화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. 특별하게 6번은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확연하게 그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다가 랜셋 7에 이르러서는요, 그 좀 더 좋은 센서가 개발돼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TM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를 ETM 플러스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ETM 플러스라는 센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TM은 TM인데 좀 개선된 거예요. 그러니까 랜셋 7에 그러니까 7 위성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건데요. 얘는 그 Enhanced Thematic Mapper Plus라는 이름으로 그 센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. 그리고 랜셋 7은 그냥 요거 ETM 플러스 하나만 탑재하고 있고요. 얘는 7개의 그 밴드를 측정합니다. 그리고 10밴드, 6번 밴드 아까 말한. 근데 요 친구가 좀 개선이 됐어요. 60m 해상도고요. 그리고 그 팬크로매틱이 하나 또 추가됐어요. 그러니까 기존에 그 7개의 밴드 중에 6개는 그대로인데 그 10밴드, 6번 밴드가 해상도가 2배로 좋아지고 하나의 밴드가 더 추가됐는데 굉장히 고해상도예요.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30m급이었으니까 15m급짜리 팬크로매틱 밴드를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 그 팬크로매틱으로 찍은 그 전색성 그 밴드죠. 그러니까 팬크로매틱은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냥 흑백 사진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건 다 팬크로매틱입니다. 왜냐하면 모든 파장대를 뭉뚱그려서 하나의 밴드로 측정하기 때문에. 그런데 자, 왼쪽에 아래에 보이고 있는 이 이미지가 바로 그 미국의 어떤 지역인데 시옥스펄이라는 지역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랜셋 7 팬크로매틱 이미지로 찍은데 그 얼마나 해상도가 좋아졌는지를 좀 확연하게 보여주죠. 그러니까 30m급 그 해상도에 보다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건물 하나하나가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해상도로 우리가 그 촬영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.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냥 그 참고 삼아서 이제 랜셋 7의 위성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림으로 우리가 그 표현해 봤습니다. 자, 이 랜셋 다음에 그 중요한 위성이 그 스팟 위성입니다. 스팟.